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는 패키지와 모듈 예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파이썬이나 다른 어떤 랭귀지든 어떤 규모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수와 예약어와 변수와 데이터의 조합으로만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뭐뭐.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면 그게 결국에는 모듈이 되는데요. 이런 모듈도 기능이 비슷한 모듈들끼리 묶어서 모듈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특성이 비슷한 모듈들을 또 하나 묶어서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고 패키지도 역시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복잡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될 때 모듈로 나눠서 관리함에 있어서 다시 모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특히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디렉토리 폴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지금 워킹 디렉토리 작업하고 있는 경로는 OS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OS 안에 있는 get cwd라고 하는 함수로 자기 상대적인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노트북이라던가 개인 컴퓨터에 따라서 자기가 워킹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다를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 커맨드로 찾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당 경로 밑에 패키지 언더바 skku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고 이 패키지 밑에 다시 3개의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큰 패키지가 하나 있고 이 패키지 안에 3개의 패키지가 있는데요. 패키지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단 skku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 밑에 다시 faculty, domestic student, international student라고 하는 일종의 특성이 비슷한 3개의 패키지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패키지 밑에는 다시 4개씩의 모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모듈 같은 경우에 faculty는 teach, 두 번째는 eat, 세 번째는 speak,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패키지를 초기화하는 모듈인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더 init, py가 있겠습니다. domestic student 같은 경우는 teach 대신에 study, eat는 동일하고요. speak, init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international student도 다음과 같이 모듈로 구성을 했습니다. 맨 윗단에 있는 상위 패키지도 역시 초기화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언더바 init py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로를 찾은 다음에 이 패키지 안에 3개의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패키지에는 각각의 뭐뭐.py라고 하는 모듈이 존재하는데 모듈의 이그젬플을 다음과 같이 보였습니다.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즉 디렉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파일 이름, 즉 모듈의 이름은 동일해도 됩니다. 그래서 it.py가 각각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요. 각각의 it는 각각의 패키지마다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faculty 패키지 밑에 있는 it.py는 프린트문이 다음과 같고요. domestic 언더바 student 밑에 있는 it.py 모듈은 또 역시 뭐 학생이기 때문에 공강을 이용해서 점심을 먹는다. 학교 건물 안에 정수기 물을 마신다. 뭐 international student 패키지 밑에 있는 it.py 모듈에는 외국인 학생들과 모임을 갖고 점심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듈의 이름은 동일해도 된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패키지를 만들고 그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3가지가 사용 방식이 단순해질수록 사실 그 패키지 맨 밑단에 있는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름이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사용 방식이 복잡할수록 충돌의 문제 없이 이미 사용 방식이 복잡하다는 건 어떤 패키지 밑에 또 서브 패키지 밑에 어떤 모듈 밑에 있는 어떤 함수를 쓴다 이런 식으로 사용 방식이 복잡하게 저희가 타이핑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앞에서 미리 구분을 하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순하지만 타이핑은 단순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위로 갈수록 사용 방식은 복잡하지만 충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앞서 제가 보여드린 예제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패키지와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자주 봐주시고 충분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맨 상위 패키지의 이름은 패키지 언더바 SKKU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패키지 밑에는 faculty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faculty 밑에는 i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임포트 경로에 이런 식으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패키지, 서브 패키지, 그쵸? 그 다음에 모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 모든 패키지 밑에 요 모듈 밑에 있는 it underbar launch 여기에서는 제가 오타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러가 보면 no attribute라고 나오죠. 이 오타를 이렇게 launch로 제대로 써보시면 faculty 밑에 있는 it 모듈에서 it underbar launch를 호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는 교수님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mport 대신에 from이라고 하는 예약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sub 패키지까지만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듈은 import 뒤에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조차도 그냥 함수명만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떤 모듈 안에 어떤 함수인지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방식은 역시 from으로 시작되는데요. 패키지의 모듈까지 쭉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it underbar launch라고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 함수를 호출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꼭 주기적으로 자주 스마트폰 사진첩에 있는 거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만의 패키지들을 만들고 모듈도 만들어서 자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제가 참고로 또 추가로 넣어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faculty 경우만 넣어봤는데요. faculty뿐만 아니라 domestic student라던가 international student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일부러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 오타를 냈는데 이 오타는 주로 is not defined라고 하는 어떤 그 오타,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모듈 안에 있는 함수 쓰겠다라고 하면서 모듈까지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모듈을 명시하지 않고 함수만 쓴 경우 이런 경우는 세 번째 방식만 가능한데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으로 했을 경우 그런 오타가 나는 그런 오타를 좀 에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는 is not defined라던가 invalid syntax 이런 류가 있어서 이런 화면을 다양하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본인이 워드 파일에다가 캡처해서 넣고 설명도 추가해 주시면 본인이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히 20분 이상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언더바 init, 언더바 .py라고 하는 파일은 사실은 패키지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깔아놓은 파이썬 버전은 3.3 이후 버전이 확률이 크죠. 그래서 3.3 이후 버전부터는 언더바 init 파일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버전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곳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모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import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에스테리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리커를 쓰게 되면 결국에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요 서브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뭐뭐.py를 내가 가지고 와서 쓰겠다. 이제 이게 의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모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파일을 드디어 이제 수정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에스테리커 기호로 포함시킬 모든 모듈을 언더바 올 언더바 변수로 히든 베리어블로 지정을 해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경로 밑에 faculty sub 패키지 밑에 아까는 it.py 모듈만 있었다면 이번에 언더바 init 언더바 .py라고 하는 모듈을 만드시고요. 그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히든 베리어블 올에다가 내가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즉 it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는 내가 그냥 다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 그 명령어로 임포트를 하시고 어떤 특정 모듈을 꼭 명시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dir이라고 하는 요런 함수를 호출을 해 보시면은 요 init 함수에 의해서 어, 내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함수가 이렇게 경로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rink underbar water, eat underbar lunch라고 하는 게 요 eat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데 요게 다 all이라고 하는 히든 변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듈을 명시하지 않고도 본 함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호출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패키지와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고 특히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다이렉트로 호출을 할 때는 언더바 init 언더바 py라고 하는 파일을 그 수정을 하셔가지고 패키지 로딩 임포트 하실 때 아예 초기화해 버리시면 다이렉트로 호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특정 함수에서 몇 개의 인자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이런 매개 변수를 어떻게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